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5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뉴욕 증시는 글로벌 무역 관계의 우려 속에 하락세로 출발했고요. 워런 버핏이 드디어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막 세일하는데 관세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암호화폐와 밈코인으로 수백억 원의 정치 자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뉴욕 증시는 글로벌 무역 관계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깜짝 관세 발표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지수가 맨 위에 있고 채권, 크립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골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 종합 지수는 0.6%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보합권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1% 가까이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공급관리협회의 서비스업 활동 지수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폭을 다소 만회했습니다.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비록 커지고 있다는 응답이 있지만 지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또한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도 투자 심리 개선에 일부 기여했는데요. 인도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 수입 한도 내에서 철강,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관세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기자들에게 많은 나라와 협상하고 있지만 결국 거래는 내가 정한 것이라며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말았습니다. 그 시장을 놀라게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관련 정부 기관에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오늘 좀 끝에 다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재무교수 겸 위즈 텀릿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협상이 지금까지 발표되었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된다면서 아직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현재 시간으로부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방준비제도의 이틀간의 정책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CME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단 3.2%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거란 얘기죠. 자, 하지만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준이나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주까지 시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세를 계속 보였었죠. 특히 S&P 500 지수는요, 지난 금요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004년 1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 상품에 대한 대규모 보복 관세를 발표했던 4월 2일 이후의 손실을 모두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투자계의 전설 워런 버핏이 드디어 CEO 자리에서 물러나네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현재 부회장인 그렉 에이블을 오는 2026년 1월 1일부로 새 CEO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 94세이신 워런 버핏은 이번 결정을 통해 CEO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회장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 이 소식은 4월 말에 열린 연례 주주총회 막바지에서 워런 버핏이 직접 밝혀서 많은 주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겠다면서 그에게 전권을 넘기지만 내가 가진 경험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눌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현재 약 478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큰 인수합병 기회가 있을 경우 버핏의 노련한 판단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후에 회사를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여러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해왔고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1,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렉 에이블은 2021년부터 차기 CEO로 내정돼 있었으며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리더십 교체의 일정이 공식화된 셈입니다.
자, 근데 이 소식과 함께 발표된 1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버크셔의 1분기 영업이익은 보험인수 이익이 48.6%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른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11억 달러의 손실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주가가 오늘 5% 하락한 77만 달러 선에서 클래스 B 주가 역시 약 5% 하락한 51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워런 버핏이 파산 직전의 섬유 공장이었던 버크셔를 60년간 이끌며 약 1조 2천억 달러 가치의 거대 복합 기업으로 성장시킨 한 시대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세 전에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여러 소매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언제 가격이 오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지금이 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정치적 입장을 피하면서도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하는데요. 관세가 얼마나 오를지, 언제 적용될지 아직 불확실하죠. 하지만 기업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하거나 가격이 오르기 전 소비자 지갑을 여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이 바로 소비자 수요를 끌어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지출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작은 브랜드일수록 관세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가격 인상 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이는 세일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관세 전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에 암호화폐와 밈코인으로 수백억 원의 정치 자금을 모을 계획인데 첫 번째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크립토 앤 AI 이노베이터 디너라는 이름의 만찬인데요. 장소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고급 장소, 참가비는 무려 한 사람당 150만 달러입니다. 이 자리에 트럼프와 함께 벤처 투자자 데이빗 삭스도 참석해서 최근 워싱턴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벤처 투자자 데이빗 삭스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더 독특한데 오는 5월 22일 워싱턴 DC 근교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여기에는 현금 대신에 트럼프라는 밈 토큰 보유량에 따라 참석 자격이 주어집니다. 블록체인 공개 순위표를 기준으로 상위 220명에게 트럼프와 저녁을 함께할 기회가 제공되며 상위 25명, 25명은 VIP 화이트하우스 투어 특별 리셉션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트럼프 지지 슈퍼팩인 메가잉크가 주관하지만 전문가들은 익명 기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토큰 보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진보 성향의 감시단체는 이 이벤트를 미국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자기 이익 추구 정치 자금 모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자금 확보뿐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헐리우드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촬영된 영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주가가 오늘 아침 일시적으로 다 하락을 했네요.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넷플릭스가 4%, 디즈니 3%,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5%, 파라마운트 2%, 컴캐스트가 1% 하락을 했습니다. 관세 부과 방식과 대상 또 비용 부담 주체는 아직 불분명한데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세제 혜택이나 해외 로케이션을 위해 국제적으로 영화 촬영을 해왔고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75%는 해외에서 제작이 되는데 대부분 디지털로 제작 전송되기 때문에 물리적 상품과는 달리 관세 적용이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제작 과정의 어느 부분에 적용되냐? 영화뿐 아니라 해외 촬영 TV 프로그램도 포함되냐?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는 면제냐? 또한 관세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헐리우드는 해외 박스오피스 수익에 의존하며 중국은 이미 헐리우드 영화 상영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